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부각, 증시 조정 언제까지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4% 넘게 빠졌는데요. 여전히 확진자 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297명이 더 늘어나면서 6일 동안 1,288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이러한 코로나19 여파에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감에 주식을 팔아치우던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다시 주식을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2%대 반등의 힘을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에 전개된 상승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또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조정장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고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유럽계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한국 증시 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1년간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2,300에서 2,600으로 상향 조정해 당분간 국내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낙관적인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우리 증시 발목을 잡았고요. 어제는 급락했고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갈지 전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요일이고요. 김미현님, 나라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쫄보님 오늘도 역시나 오셨고요. 살려줘요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고 꼭 살아나시길 바랄게요. 준호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는 급락했고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섹터라든지 투자 대응 전략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을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최병호 전문가님, 네. 어제 이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는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는가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다. 그동안 건강한 조정이다. 끝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부실주까지도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또 차별적으로 괜찮은 거 올라가고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반등을 어제 많이 빠져도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거든요. 네. 오늘 해주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것은 안 가고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메리트도 많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싶은데 어떤 계속 주가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팔기도 못하고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겁나는 거죠. 3월달 그런 급락장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게 많이 빠졌었죠. 개인 위주니까. 그래서 어제 빠진 거 오늘 절반을 돌렸지만 돌릴 때도 실적이 좋은 거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어떤 체질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어떤 가격을 보고 끌어올린 주식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세력주를. 그렇게 보면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은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DBIT 같으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상반기가 작년보다 98% 이익이 늘어나니까 오늘 어저께 좀 빠지자고 오늘 그냥 하루에 11% 올라가거든요. 몇 배 올라온 상태에서 그죠. 그렇게 NH 사이버 같은 경우도 그냥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실적 좋은 것들은 코스닥 종목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제 좀 조정받으니까 바로 치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실적 좋은 것들이 반응을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시장은 아직 조정 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저는 이 조정이 원래는 한 8월부터 중성주나 바이오주나 팔고 나와라. 7월달에 미리 예측을 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돌다리 천천히 조정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겨울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네. 전체 접종이 쉽지 않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도 차별화되면서 오히려 바이오도 괜찮은 것들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 10월 하순이나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 코스닥이나 조정될 것 같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지금은 괜찮을 것 아직은 같아요. 조정 장세가 네.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네. 조정도 아니다. 가격 쇼크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 근데 가격 쇼크가 일어난 게 있어요. 시젠 같은 경우가 19%나 하루에 급락하면서 오히려 확산됐을 때 급락했거든요. 지난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진단 급락했어요. 그 기점이에요. 얘기는 이 시즌이 10배 올라갔거든요. 3월, 2월 말 기준으로 본격적인 확산될 때부터 시작했어요. 10배. 사실은 네. 최대 수혜주도 진단 세계적으로 그렇죠. 세계적인 회사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 2년 동안도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물론 올해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재학생 크게 되니까 급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백신 나오는 게 6개월 안에는 접종 그러면 차익 실현이 욕구가 많이 생겨서 실행을 하는 거죠. 즉 선도적인 세력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여기서 가서 물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나는 언제 손절하겠다. 이걸 꼭 지켜서 가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무 전문가님께서는 어제 오늘의 흐름이 조정 장세다라고 보세요? 결론은 조정 장세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뭐 불가피한 하락은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 휴일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숫자에서 주는 압박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때문에 증시가 분명히 떨어졌고 이 때문에 반사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을 다독이고 조금 더 일으켜 세운다라면은 증시는 아직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아직 괜찮다. 네, 저희가 네. 이제 방송 처음에 인사드릴 때도 시장을 오늘 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 뭐 큰 추세를 한번 보자.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게 되면은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얘기를 건네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기는 사실 우리가 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좀 위압감은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미국이 정말 크게 확진자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백악관에서도 위기 의식을 좀 느끼고 있고 네.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금 연일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5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주가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은 네. 코로나는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부터 알고 왔고 지금 8월 달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학습과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증시를 크게 떨어뜨리기는 어렵다. 코로나 하나만의 이야기로서는 증시를 떨어뜨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백신 기다리고 있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경기 상황을 또 살리기 위한 재정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안에서는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증시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조정 장세, 조정은 살짝 올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하진 않겠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증시가 잘 갈 때도 조정 시 매수하자라는 전략들을 많이 주셨고 어제 이제 살짝 주춤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말씀하셨던 조정 시 매수 기회가 바로 지금 그때라면 그럼 지금 우리가 좀 사야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19 해소되면 많이 빠져 있는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라든지 네. 면세점주라든지 화장품주라 이런 것을 해소될 거 예상하고 바닥에서 사놓으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오늘 보면 하루에 빠졌거든요. 네. 호텔실 어제 올라가 하루에 빠지더라고요. 어. 그저께 올라. 그것처럼 미리 바닥에 있는 것을 해소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수혜주를 찾아가지고 갖고 있는 것보다 정말 개인 투자자가 내년까지 본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길게 보면? 예, 길게 보고 되는데 실제로 내년까지 들고 가지도 않아요. 며칠밖에 안 들고 가고 한 달도 안 들고 갔는데 미리 벌써 없어졌다 생각 밑에서 막 사가지고 올라가면 막 따라가요. 그러다가 다음날 급락하면 또 그래서 번전하면 또 팔고 이거거든요. 이렇게 수혜주 찾지 말고 네. 그 중에서도 수혜자의 실적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계속 가더라도 그걸 따라잡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이제 올라가면 겁나서 못 사는데 오히려 네. 그걸 가지고 몰리면 더 물타든지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바닥에 있는 걸 계속 사가지고 예측해서 하지 마시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실적에 집중하자.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는 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요즘 아주 똑똑해요. 네. 뭐 미국 로빈후드도 이제 뭐 이겼다 그러면 엄청 신문이 나더라고요. 똑똑한 요즘 똑똑한 개인이라고. 네. 개인 그 뒤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나 봐요. 공부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지 일단은 실적이 좋은데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오늘 보면 급등한 주식 2% 이상 올라간 주식은 전부 다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 수혜, 뭐 제넥식 같은 수혜가 되니까 앞으로는 치료적 뭐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 주식 2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중에서도 네. 계속 수혜를 앞으로 실적 좋은 것은 그냥 사도 된다 아직은 그렇고요. 어디가 실적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엔터주 계속 하거든요. 네. 우리 엔터주가 엄청난 피해를 볼 걸로 봤는데 밖에 공연을 못 하니까 콘서트 공연 못 하니까 근데 다른 수입이 많고 또한 이제 실제로 앉아서 드라마에 많이 보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엔터주 관련된 게 오히려 끝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YG 엔터가 과거에 사건 터지고 나서 5만 원에서 저 밑에 2만 원까지 빠졌는데 지금 다시 4만 9천 원 왔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3분기에도 엔터주는 계속 괜찮을까요? 지금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저평가된 실적주들 지금이라 사면 팔아먹지 마시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뭐 수혜주, 양극할 물질, 에코프로 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막 15만까지 왔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빠지니까 코로나19 때 막 확산될까 미리 팔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보유하고 팔면 못 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저평가 실적주 하면은 저 같은 주린이들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따 좀 구체적으로 기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미리요? 아까 이따가 네, 이따가 이따가, 말씀해 이따가. 주실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 매수할 수 있는 섹터 어디일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뭐 증시는 쉬어간 것이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더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증시를 그동안에 이끌었었던 주도주를 또 봐야겠죠. 큰 그림을 본다라면은 지금 나스닥이 또 신고가 가고 있고 S&P 500 지수가 오랜만에 신고가 경신을 네. 했습니다. 미증시가 잘 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잘 갔는데 또 잘 갔어요. 테슬라 모터스가 2000슬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IT 기술주들이 좋은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좋았었던 반도체 또 봐야 되고요. 2차 전지 또 봐야 됩니다. 5G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또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지수를 끌고 왔었던 주도주를 또 봐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미 많이 올라온 건 아닐까요? 증시를 더 끌고 간다면 주도주가 잘 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도주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종목들 반도체, 2차 전지, 5G를 봐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우려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이제 백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백신 언제 나올까요? 올해 안에 나올까요? 뭐 러시아가 이미 뭐 등록을 네, 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왔는데 조금 속도가 나올까요? 저는 10월 하순인 되면 아마 접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요? 제가 진짜요? 예상인데요. 일단 뭐 러시아 상황이 의사들이 뭐 8월 말에 한다 그러는데 아마 어느 정도의 큰 부작용이 없으면 이제 성인 단계 아주 빨리 앞당길 걸 보여요. 지금은 사실 임상도 뭐 2상 하다가 조금 별로 없으면 바로 3상하고 3상 하다가 바로 또 생산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될 걸로 보여요. 그럼 빌 게이츠가 사실은 이제 이 관련된 치료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없는데 나라 이제 해줄라 그러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주 앞서가고 있는데 네. 올해 말에는 내년 말에 이게 종식될 거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죠? 아직도요. 그럼 빌 게이츠는 그러면 후진국까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백신을 다 맞아서. 그러면 이제 아주 멀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백신 3상 임상하는 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네. 연말 내 대량 생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 시노팜 회사가 이제 가장 빨리 그 회사가 오늘 회장이 말했는데 시노팜 회장이 네. 연말 출시를 언급했어요. 이제 연말 출시를 언급한다는 것은 거의 임상이 3상 진행 중인데
3상이 거의 끝나기 전에 바로 생산을 해서 들어간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도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국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면 미국의 뭐 관련된 회사들도 뭐 트럼프만의 10월 말이지만 중간에 아마 접종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10월 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네. 정도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쯤이면 제발 이 마스크에서 좀 해방되는 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 친구들이 이거 코로나 끝나는 날을 마스크 해방의 날로 국경일로 정해야 될 정도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로 10월 말쯤에는 마스크 벗고 좀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네. 이 백신의 개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소문만 무성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는 때고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주요 국가, 주요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되는데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패스트트랙 뭐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뭐 의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요, 만약에 너무 안 나온다, 너무 기다린다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에 대한 그 뭔가 이 위험성의 안에 계속 갇혀져 있다라면은 정부 주도로 해서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늦게 나오면 그 안 동안에 코로나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 네. 그러면 정부 주도로 해서 지원 정책은 계속 나와요. 그건 증시에서는 나쁜 게 없습니다. 일찍 나온다면은 네. 마스크를 빨리 벗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더라도 증시에 대한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살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 임상 뭐 들어간다, 1상 성공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대감만 좀 실어주는 것 같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큰 시세는 봤어요. 네. 맹목적인 투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크게 겪었던 거는 2월달, 3월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서 분명히 진정세가 되고 있는 거를 느꼈고요. 네.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보여진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방역에 대한 그 울타리를 크게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확진되고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에서도 이제 흐름들이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이미 3, 4월 달에 받았다고 봐요.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는 방역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백신 치료제 개발이 실질적으로 2상을 넘어와서 3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성에 대한 재료는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맹목적인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미 그 타이밍들, 뭔가 기대에 대한 어떤 종목이 정해졌을 때, 어떤 약품이 정해졌을 때 투자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물론 차트를 보면서 하는 재료 쓰임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에서 이와 같은 투기적인 현상에는 뛰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네. 이로 인해서 나아질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기술들, 돌아오는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진단키트도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 CJ는 조금 출렁이고 있는데 뭐 엑세스 바이오인가요? 여기 보면 7월 말부터 계속 상승세에 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상한가 랠리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CJ는 일단은 조정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진단키트 1등주니까 1등주가 조정 들어가면 나머지 네. 후발주자들이 지금은 가고 있더라도 순식간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최근에 이틀 동안 바이오주들 중에서 네. 이제 가격 쇼크가 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반등할 때 치고 가지 못하면 다시 연봉을 주고 내려가면 대다수가 고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조심히 봐야 될 거고 특히 급등한 주식을 만약에 그래서 시즌 팔아가지고 엑세스 바이오 갔다. 그럼 시즌 팔아가지고 갔으면 잘 가니까. 근데 이게 물리면 그냥 급락하거든요. 너무 대다수 많이 2, 3등 상한가 너무 후발주는. 많이 갔죠. 그래서 1등주가 이제 잘 못 가면 2, 3등주부터는
조심히 매매를 하고 비중을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바이오주가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팔면 앞으로 2, 3년 동안 안 보면 돼요. 그러면 내 번 게 내 돈이 됩니다. 네. 원래 바이오 번 걸 바이오 잃고 테마주 테마 잃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요거 팔아가지고 적어가면 시즌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 다시는 안 사야 된다 바이오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백신에서 바이오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성장주라고 하면 비빅이라고 하나요? 삑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같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가고 있는 상황, 혹시라도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이 성장주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언택트주가 기본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NC소프트, 게임 이렇게 되는데요. 게임주는 벌써 조정이 들어간 것 이제 시세가 탄력성이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카카오는 이제 자유 상장권이 있으니까 뭐 어제 급등하고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시세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카카오는 좀 살아있지만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만 보면 추세에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다가 한 번씩 이번에 주가는 보시면 이제 어제 윗꼬리를 많이 달고 거리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일부터 양봉이 뜨지 않으면 이게 소폭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내려가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나,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목표가는 지금 38만 원 정도, 저는 36에서 38만까지 목표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게 PER 보면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3조거든요. 그럼 33조면 2년 뒤에 2년 뒤에 컨센서스면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40배가 영업이익의 40배 정도 와 있습니다. 주가 영업이익 기준 PER이면 40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뭐 8천억이니까 거의 40배 PER도 그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 언택트주들은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들은 과거의 시세는 주로 30배 정도 오면 고평가로 네이버가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갔는데 지금 40배까지 왔습니다. 그럼 40배가 왔다는 것은 올해는 개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이제 오히려 언더퍼폼을 했기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30%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조정을 물리면 급락할까 아니면 다시 이따가 바로 올라갈까 하면 네.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요. 아직은. 그래서 전체 시장이 지금 뭐 크게 조정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손해 지금 언택트주 들어가 손해 나신 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더라도 비중을 많이 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비중을 네. 축소해놓는 전략도 그렇죠. 그것도 좋은 유효하겠다.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지금보다도 물론 고점 뚫고 한 20%는 있어요. 20% 있다는 얘기는 10% 20%는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항상 조심을 하는 구간이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언택트주는 아직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 가운데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쪽 보실까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1, 20% 나온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 뭐 카카오 이런 거 괜찮지만 네. 만약에 좀 더 길게 난 물려도 추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앞으로 보장된 회사들은 실적이 보장된 전기차 배터리 주들은 네. 성장이 보장돼 있습니다. 저 이제 몇 년 뒤, 한 5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내려가면 더 사면 되거든요. 비중이 많지 않다면 50% 이하라면 길게 보시네요. 그 길게 종목들은. 보시면 그렇죠. 초보자는 그게 낫고 만약에 뭐 매매 잘하시면 차트 보고 하시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주들의 강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뭐 그동안 이제 사실 힘들 때는 실적주, 망하지 않는 회사, 또 내가 아는 회사 선택하게 되는데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요, 뭐 증시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할 때 성장주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지금 돌아오고 있는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장 기술인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4차 기술이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4차 산업 기술들이 앞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격 지유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당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증시
추세가 이어진다라면은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실적 계속 네.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언택트 환경에서 또 수혜주가 되기도 했어요. 이 게임주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여러 같은 이제 기업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KILS라는 회사. KILS.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을 설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배분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KINX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데이터 센터 쪽에 가야 돼요. 그럼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야기 드리지만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또 봐야 된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흘리듯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계신데 사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보고 접근하자라는 전략들도 많이 짜고 있는데 자, 이건모 전문가님 그럼 우리 3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진정을 기대했다가 경기에 대한 회복, 기업들의 활동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이 코로나 확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미국, 유럽 확진세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완벽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기업에 대한 실적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네. 그럼 지금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막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다른 섹터가 움직이는 거죠.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정말 이 경기 전방산업 민감주들.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카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미래에 대한 포인트로 계속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보신다면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자금이 유입이 계속 커지고 있는 미래 성장주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미래 산업이 왔을 때 기술이 바뀌었을 때 커질 수 있는 산업들을 봐야 된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융합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런 키워드를 계속 봐야 됐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한 앞으로의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592개 상장사를 조사한 게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24%, 24.2%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4.5%, 한 1%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7% 정도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3분기가 회복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3분기 회복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회복은 요원하다. 그러면 경기 회복은 계속 이렇게 느리고 안 되는데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네. 과도하게 선도적으로 반영된 거죠. 과도한 반응이 주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과도하게 반영됐으니까 주식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의 힘인 거죠. 유동성. 그럼 돈이 언젠간 갈 데가 빠질 수도 없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경기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올해는 경기 지표라든지 실적으로 기업들이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전부 다 기저효과 때문에 다 기저효과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내년에는 네. 전부 다 전가됩니다. 경제 지표도. 그러면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도 계속 실적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다 좋게 나오거든요. 경제 지표도. 그러면 오히려 올라간 주가를 내년에는 또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늘 빠지지 않고 올해 별로 안 빠지면 내년에는 오히려 또 그 실적 때문에 실적이 네. 이제 또 좋아지니까 올라간 상태 또 올라갈 수 있고 그게 바로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선행을 미리 겁먹지 마시고 네. 그냥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상승장 이어오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말부터였죠. 살짝 이제 그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는 실적 이번에 나왔으니까 실적 대비 이제 고평가된 거
최소한 뭐 영업이익이 한 2년 뒤에 영업이익의 40 이상 있는 주식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네. 영업이익 기준 대비해서 2년 뒤에 40배 이하의 종목 중에 실적이 좋았던 2분기 좋고 3분기 좋은 것들 오히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오히려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평가된 뭐 바이오주라든지 벌써 이번에 가격 쇼크가 일어난 것은 반등시 매도를 하는 거고요. 특히 중소형주로 먼저 비중 축소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주하고 바이오주 일부하고 먼저 비중 축소해서 나오면 네. 그쪽 분야로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나와서 말아요? 들어가지 말고 이제 대형주로 가셔야 된다. 대형주 중에 실적 개선주로 그걸로 벌은 돈을 가져가면 이제 버는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평가된 바이오주, 중소형주 비중 축소해서 실적 관련된 대형주로 옮겨보자라는 전략.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시장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증시는 더 가벼울 텐데 안 나와도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추세를 계속 견고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보는데요. 지수 네. 빠지면 매수고요. 오르면 판다. 네. 그러니까 빠지면 오히려 이제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조정 시 매수 기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조금씩 흔들리곤 있는데 아주 두 분 다 완전한 조정장은 아니다. 앞으로의 상승 추세, 그와 함께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함께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도 함께 참고하셔서 빨간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